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하루 종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후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지금 총기 피격 사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 큰 지장은 없고 이제 바로 다시 대선을 위한 유세를 진행한다고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뭐 최강대국이고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의 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중계 보듯이 미국의 대선 상황을 지켜보는데 오늘 일어난 이 피격 사건, 암살 미수기도 하죠. 이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내에서 기사를 보면 뭐 70% 이상 당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미국은 미국이지만 한국은 또 한국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뉴스입니다. 트럼프 유세중 피격, 이제 귀에 피 흘리며 긴급 대피, 이제 뭐 안전하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바로 트럼프 피격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성향인가. 공약은 이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친코인 정책을 핍니다. 약간 기업인 출신으로서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 그러니까 친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인에도 되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약부터 한번 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금인데요. 감세 정책을 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부터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소득세를 낮추겠다. 그리고 이제 수입품에는 관세를 붙이고 중국은 60% 이상의 관세를 붙이겠다.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골드만삭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역에서 관세를 붙인다는 거는 간단히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간신히 좀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규모 감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정부의 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정부의 돈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죠.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채가. 자, 국채가 많아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사줄 사람들이 더 높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한국의 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는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공약도 있고 또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도 있어서 한국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라는 지금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이게 그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낮추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못 낮추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 계속 이제 미국 채권이 발행이 되면, 국채가 발행이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그 은행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피격 여파로 아시아 투자자들은 금, 달러 등 안전자산에 몰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 단계죠. 예측 단계고, 공약은 얼마나 이행을 할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당선되고 나서 확률이 지금 높아졌으니까 즉시 공약을 실행을 할지 아니면 천천히 할지, 이 부분도 수많은 변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사실은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이러한 기대감이 꺾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오늘 뭐 뉴스를 보고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대감이 한참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기대감이 실망을 하게 되면 실망은 패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망까지 가면은 그냥 하락 전환이 될 것이고요. 패닉까지 가게 되면은 폭락이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친부동산 정책을 많이 피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힘든 여건이 되더라도 이제 패닉까지는 가지 않게 아마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도 하락기가 와도 폭락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정책적으로 폭락을 막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집을 가지신 분이 버티기라고 하죠.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버티자, 뭐 이런 버티기라는 그 두 가지 부분이 폭락을 막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의 상황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또 금리에 대한 전망이 지금 정말 혼돈의 지금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그 과거 누구였죠? 그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날씨가 흐릴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책자금이죠. 정책자금. 현재 신생아든 이런 정책자금을 받아서, 이건 초저금리입니다. 초저금리 1.5에서 2% 정도죠. 초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르든 뭐하든 이건 정책적으로 5년간은 이렇게 이자를 조금만 받겠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냥 매수에 대한 시점을 기다린다면, 뭐 제 영상에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관망할 때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것 같고 국제 정세가 변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무리하게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만 가지고 매수에 나서는 거는 투자로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길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뭐랄까, 결과 다 보시고 정책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시고 연말까지, 그리고 매수를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항상 이 관점에는 뭐 변함이 없고요. 과연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추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유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식 부분이 먼저 올라줘야, 항상 주식은 저는 부동산의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식이 올라줘야 이후에 부동산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옳지 않나,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